낭만에 대하여 윤혜령. 내 기억 속에 마법 같은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낭만이 아닐까 싶어. 어느 정도 환상적이고 어느 정도 매혹적이며 또 어느 정도 혼란스럽고 위험한 단어. 좌우 대칭이 어그러진 구도나 대생, 혹은 완성되지 않은 그림 같은 단어. 정직한가 하면 위선적이고, 서정적인가 하면 사변적이고, 순결한가 하면 어딘지 모르게 난삽하고, 유리한가 하면 어쩐지 전위적인, 이상적이라고 하기엔 모호하고 불안한 단어. 그 낭만이 아버지와 동의어라는 사실이지. 한때 그는 우리의 보호자였고, 동시에 우리를 유기한 자였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었고, 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지.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틀린 답을 우길 때처럼 위험한 일이다. 그를 이해하는 일은 세계를 이해하기만큼 어렵고, 그를 아는 것은 세계를 아는 것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낭만을 이해하기만큼이나 어렵고,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낭만을 말하는 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일이었다. 낭만은 아름답고 감미로운가 하면 떼쓰는 아이같이 막무가내여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애처롭고 쓸쓸한가 하면 허황하여 실상이 없는, 어찌 보면 공상소설처럼 비현실적이어서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을 흐리게 한다.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면 낭만은 퇴색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중간은 없고 양극단만 존재하는 아버지의 낭만은 그런 것이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쓸쓸하거나. 아버지는 한때 그것에 영혼을 바쳤고 또 배척당했다. 낭만이 아버지를 내쳤는지 아버지가 낭만을 따돌렸는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어. 그날도 무엇에 홀린 듯 그 집 앞에 발걸음이 멈춰섰어. 머뭇머뭇 서성거리며 그 집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아버지가 걸어오는 거야. 그날따라 아버지의 낭만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바로 앞에서도 몰라볼 지경이었다니까. 그만 마법에 이끌린 듯 아버지를 따라 유정원 안으로 들어갔지. 아마 그게 분홍 장미였던가, 붉디 붉은 여주였던가. 무엇인가 단단히 홀리지 않고서야 변통 없는 내가 그런 도발을 할 수 있었겠어. 붉은 벽돌에 기와를 올린 담장, 고풍스러운 담장을 끼고 골목길로 접어들 때면 그 집 앞들이 몹시도 궁금했어. 분홍 장미가 담을 타고 얼크러지고 문주등을 휘감은 녹익은 주황빛 여주가 쩍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는지, 달콤한 향을 쫓아 벌들이 윙윙거리는 마당 안으로 아버지 등 뒤에 바짝 붙어 뒤따라 들어갔지. 어떤 마력에 장악당하지 않고서야 그런 무모한 짓을 어떻게 감행했겠어. 불쑥 쳐들어온 불청객을 보고 휘둥그레진 아버지의 눈과는 달리 쏘아보는 여자의 눈빛이 싸늘했어. 덜컥 겁이 났지. 아버지는 그 점을 눈치챘던 것 같아. 어험 연달아 장기침 소리를 냈으니까. 아무튼 이 멋진 사람이 내 아버지다. 어깨가 으쓱했던 것도 사실이야.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벼락같이 화를 내거나 모른 채 내치면 어쩌나, 웬 호들갑이냐고 무안을 주면 어쩌나, 니까지껏 무시하고 돌아서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어. 아버지가 남같이 대면대면 할수록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애처로운 거리감.
심리적 허기라고 해야 하나? 다행히 아버지는 곧 놀란 표정을 거두었어. 작전을 바꾸었던 거지. 아버지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니라고? 여자 앞에서 연기를 한 거라고? 그렇게까지 의심하면 더 슬퍼져. 어쨌든 그건 아버지가 보인 전에 없는 친절이었으며 부성애였다고 봐. 그날 그렇게 여자네 집으로 들어갔지. 입성에 군기가 흘러서는 안 돼.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어. 뭐? 빚 좋은 개살구? 모르는 소리야. 우선 행색이 꾀죄죄하면 업신여김 당하기 쉬워. 한껏 멋을 내고 낭만에 취해 사는 아버지의 말이다. 입맛이 까다롭고 성격이 까탈스러운 아버지는 근육질 없는 자신의 멀쑥한 몸을 자랑스러워했다. 샤프한 멋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일은 일절 하지 않았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기엔 충분했다. 노동으로 몸을 혹사하여 마침내 이른 죽음을 맞고 마는 그런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 같은 숭고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허영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사답게 차려입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방금 흑백 화면 속에서 빠져나온 명배우처럼 멋있었다. 흰 와이셔츠에 공단 넥타이를 메고 중절모를 쓴 한껏 멋을 낸 아버지가 대돌로 내려서서 쾅 마당을 한번 밟으면 마치 죽비로 잠든 마당을 깨우듯 선정에 든 누렁이가 화들짝 놀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그런 행동이 외화에 나오는 명배우처럼 멋있었다. 무심하게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 조금은 퇴폐적인 분위기의 명배우 알파치노나 로버트 드니로를 떠올리만 했다. 남자가 대문을 열고 나간다. 어깨가 넓은 양복과 앞코가 뾰족한 백구두가 묘한 앙상블을 이룬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흑단 담배 파이프를 문 모습. 멋있다. 남자는 그걸 낭만이라고 말한다. 낭만적이잖아. 아버지가 낭만에 들이는 공은 정성이라기보다 오히려 엄숙한 데가 있었다. 까칠하고 예민한 아버지가 한결같이 집중한 낭만. 그렇게까지 공을 들일 일이냐고 딸은 왜 물어보지 못했을까? 물론 그의 위험에 짓눌려 물어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 역시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트깃을 세우고 파이프 담뱃대를 든 채 비스듬히 고개를 돌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궁색하게 기죽을 수는 없는 거라고 철없이 우기는 모습이 한편으론 순진무구해 보이기까지 했으니 그때만은 아버지의 낭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힘과 권위를 낭만으로 바꾸어버린 사람. 저토록 외양에 공을 들이느라 정신을 황무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곤우에 찬 역할을 맡은 우리의 배우. 자연스럽게 굽실거리는 곱슬머리와 예리한 눈빛. 유난히 흰 피부가 어느 정도 창백해 보인다. 우뚝 선 콧날과 선명한 입술선 아래로 갸름한 턱선. 긴 목과 쭉 뻗은 팔다리. 실로 미끈하다. 나무랄 데 없이 도회적인 인상. 충분히 낭만적이다.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아버지의 허영과 허세, 독선과 오만함을, 천진난만함을 누가 말리랴. 낭만은 아버지에게 남들과 구별짓는 우월함인 동시에 남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선언 아니던가. 아버지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저기 한껏 폼을 잡은 우리의 배우가 낯선 언어로 말을 건네고 있다.
지식인 같아 보인다고. 어쩐지 속된 우스갯소리처럼 들린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안 될 은밀한 속삭임이거나 비속어이거나 비밀이나 비리일 수도 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로 격조를 높이는 어투 역시 왠지 의문을 뜨는 것 같다. 엄중히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거드름이다. 어디서나 시선의 한가운데 자신을 두길 원하는 남자는 그걸 또 낭만이라 우긴다.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마당에서 인형처럼 털이 긴 저페니스 스피츠가 지저댔어. 개 짖는 소리마저 유정했던 유정원의 앞마당. 안뜰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꽃에는 별 감흥이 없어 보였어. 엄마보다 더 조신한 여자가 엄마보다 더 상냥하게 말을 걸고 엄마보다 더 살며시 웃으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집. 천만에 여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 여자의 눈빛이 거의 압도적이었거든. 도무지 친숙해질 것 같지 않은 눈빛에서 묘한 카리스마를 보았어. 나 같은 건 집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은, 들여서는 안 될 이유가 그 강한 눈빛에 있었으니까. 차갑게 밀어내는 눈빛을 피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 뭔지 모르게 벅차오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난 또다시 얼어붙고 말았어. 훤칠한 키에 커다란 눈이며 시원한 인매며 손가락에 낀 반지며 화려한 치장이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여자였어. 말은 거침없고 목소리는 당당하고 여자야말로 외화에 나오는 여배우 같았어. 큰 집과 잘 가꾼 정원과 우아하게 늘어뜨린 여자의 옷이 아버지가 입은 양복과 넥타이와 모자와 구두와 퍽 잘 어울렸어. 밥을 먹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아버지였는지 여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나 안방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은 확실해. 커다란 병풍 앞에 보료와 방석이 깔려 있었는데 병풍에는 폭마다 꽃과 새가 그려져 있었어. 연홍과 진홍의 모란 꽃 가지 위에 앵무새 한 쌍이 마주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바짝 몸이 오그라들 게 뭐람. 이상 야릇한 생각에 빠져들었던 거지. 아마도 그때 내 안에 수줍게 내재해 있던 리비도가 살짝 꼬리를 흔들지 않았을까. 아버지도 여자를 저렇게 쳐다보며 앉아있을 거라는 뭐 그런 야한 에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던 것도 사실이야. 아버지는 여자 앞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오직 여자의 남자일 뿐 남편이며 아버지며 가장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다. 격자무늬 창살을 통과한 햇살이 문갑 위에 나란히 놓인 호리병과 백자 달 항아리를 비추고 아버지와 여자를 비추었다. 저기 연기에 몰입해 있는 두 배우가 있다. 부드럽게 말을 걸고 가만히 말을 기다리는 남자와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여자가.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가만히 여자를 기다릴 줄 아는 남자가 무척이나 낯설다. 옛날식 다방에 앉아 마담에게 실없이 농담이나 던지는 그런 유치한 낭만이 아니다. 어딘지 모르게 격을 갖춘 고결한 헌신. 낭만적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여기에 와 있었구나. 딸은 생각했다. 아버지가 저토록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가. 분내가 가득한 방에서 여자는 아버지를 지켜세우지도 고분고분 따르지도 않았다. 새들새들 힘이 빠진 엄마와는 달리 복사꽃처럼 붉고 건강한 여자가 쾌활하게 웃었다. 저 당당함이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인가. 여자는 농밀한 꿀 같고 활짝 핀 꽃 같다. 기품이랄 것도 없는 탄탄한 몸매와 허스키하면서도 리드미컬한 목소리, 붉은 빛이 감도는 눈빛, 우수의 그림자 같은 건 어디에도 없다. 로맨틱하면서도 강렬한 아름다움. 남자는 매혹의 덫에 걸린 무구한 짐승처럼 흐느적거린다. 애틋하고 아련한 서정적인 분위기마저 감도는, 약간은 비현실적이고 어느 정도 환상적이다. 고집스럽고 방자한 아버지가 해파리처럼 흐물흐물 흔들렸다. 낭만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였던가. 눈앞에는 낭만이 흐물대고 머릿속에는 창백한 엄마의 얼굴이 어른댔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빼어난 미모, 화려한 세련미, 그게 뭐라고. 거칠일 뿐이야. 만약 내가 여자처럼 군다면 아버지는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여자는 여배우 소피아 로렌을 연상케 했다. 위로 올라간 눈꼬리와 튀어나온 광대, 불티붉은 입술, 강렬한 인상이 더없이 매혹적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가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순진무구한 소년처럼 그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분명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다감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의 낭만은 홀로 유랑하는 고독한 방랑이 아닌 침착하고 신중하고 사려 깊고 예의 바른 것이었다. 오롯이 한 사람을 위해 순정을 바칠 줄 아는 그런 것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유정원으로 날아들었을지도 모르지. 오직 사랑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아버지의 낭만이 온통 매끄럽지만은 않았어. 뭔가 다 숨기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툰 데가 있었어. 내가 그걸 알아챘으니까. 그때까지 난 사랑에 대해 통속과 숭고함을 구분하지 못할 때였거든. 마치 모든 사랑이 숭고해야 할 것처럼 우겼던 거지. 윤리적 잣대, 그렇지.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라면 모를까. 아버지의 낭만이 아무리 로맨틱해도 그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이야. 꽃이 피고 지듯 계절이 바뀌듯 사랑도 변환하는 거라는 걸 모를 때였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유동한다는 걸 알았을 리 없잖아. 혼란스러웠어. 아버지가 보여준 그 순진무구함. 이후 숱한 매혹을 보았지만 그처럼 막무가내였던 걸 본 적은 없어. 내 기억 속에 영상 하나가 돌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비극성이야. 가족이라는 다성부의 균형을 일그러뜨린 아버지의 낭만이 위험을 느낄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버지는 사랑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알았고 딸은 보호자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았던 거지. 물론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말이야.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고 말했잖아. 새삼 상처 하나하나를 건드려 운명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위선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겠어. 내가 발견한 인간의 마음만 말하겠어. 거침없이 발산할 줄 아는 여자 앞에서 아버지는 이기는 사람이 아닌 지는 사람이었다. 사랑 앞에 질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믿는 사람.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는 유정원의 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다.
온몸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이 누군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아버지는 분명 세심한, 조용한, 섬세한, 다소곳한 그런 보살핌이나 거동, 솜씨나 태도 같은 것들이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엄마는 여자만큼 활달하지도, 여자만큼 거침없지도, 여자만큼 화려하지도 않았으니 아버지는 당연히 그곳 유정원을 가야 했다. 어찌 보면 엄마와 여자가 다른 점은 외모나 성정이 아닌 낭만의 향방이 아니었던가. 열쇠를 쥐고 있는 아버지가 누굴 사랑하든 그건 자유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낭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비정한 것이었던가. 딸은 낭만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의 배우는 경이로움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을 적대시했다. 뻔뻔한 수컷 원앙처럼 사랑에 탐닉해 분별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일관성 없고 안팎이 다른 아버지는 엄마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가족들에게 구분구분하길 바라면서 정작은 그 반대를 원했던 것이다. 무분별한 욕망과 자유를 원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분별 있는 행실을 요구하다니. 양심 따윈 무거운 짐일 뿐 죄를 택하는 편이 훨씬 낭만적이라는 건가. 커다란 접시에 음식들이 담겨 나왔다. 화려한 꽃무늬 접시와 은은하게 은빛이 도는 긴 수저가 놓인 밥상. 마치 결전을 앞둔 자를 위한 밥상처럼 어쩌면 마지막이 되고 말지도 모를 만찬이듯 푸짐했다. 버터 비빔밥 위에 떡하니 계란 프라이가 올라앉아 있었어. 착착 감기는 향미가 입안에 감돌자 수천 수만의 미뢰가 미친 듯 춤을 췄어. 지금까지 맛본 음식과는 전혀 다른 맛의 별천지였지. 매끄럽고 부드럽고 고소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맛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야. 말하자면 홀릭 상태, 주체할 수 없는 식욕과 염치 없는 식탐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마음의 허기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해. 무리한 해석이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오직 맛에 탐닉해 있는 나는 아버지의 딸이 분명했어.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야 수치심이 몰려왔어. 그제야 아버지와 여자와 한통속이 된 느낌이 들었거든. 아무리 아버지의 낭만을 미워한다고 해도 버터 비빔밥을 먹은 기억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 버터 맛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아 나를 괴롭힐 게 분명했어.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밥상을 받은 것, 버터 비빔밥을 미친 듯 먹은 것, 두말할 것 없는 배신이었어. 엄마를 배신한 거였지. 개눈 감추듯 단숨에 밥을 먹어 치운 후 설탕을 듬뿍 넣은 홍차를 마시며 딸은 한통속이 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달콤한 차가 입안에 고이자 두 사람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가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설득되고 동조되는 느낌마저 들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싫으니까 위반에 동조하는 편을 선택하는 걸 할까. 딸은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낭만일 뿐이야.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야. 버터 맛에 빠져들듯 묘한 분위기에 빠져들어 정신이 혼미해졌다. 누구도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도 그건 분명 쾌락의 욕구이거나 맛의 유혹이거나 아버지일 수도 딸일 수도 여자일 수도 그들 모두일 수도 있는 일탈이었다. 와중에도 딸은 두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고분고분 얌전히 찻잔을 놓았다. 이제 나가봐. 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딸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은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딸은 마당을 거쳐 곧장 대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화단 모퉁이에 앉아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쭐대지도 멸시하지도 않고 거칠지도 사납지도 않은 따뜻한 목소리.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세련미. 도대체 엄마는 뭘 하는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떤 종말을 맞게 두는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될지, 결말이 뻔한 연속극을 보듯 되레 안쓰럽게 지켜보고 있단 말인가? 그게 엄마의 책략이라는 건가? 비루함을 응징하기 위한 계략이란 말인가? 무겁지도 경박하지도 않은 미소를 머금고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 두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마저 불그레하다. 완벽한 한 쌍이다. 남자는 저 농밀한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릴지도. 상상은 늘 한 발 앞서간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편견일 뿐이었다. 저토록 따뜻한 아버지를 얼마나 바랐던가. 왜 아버지는 가족들에겐 그렇게 엄격하게 굴었을까? 아버지는 저곳에서 황홀경을 헤매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초라한 현실의 간극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화를 냈던 게 분명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낭만을 알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다. 만약 우리의 배우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했을 뿐이라면 그야말로 리얼하기 짝이 없는 연기 아닌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적대와 분노를 내려놓고 비로소 평온해진 연기의 달인. 그 무엇보다 날카롭고 예민한 남자를 착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바꾼 여자가, 권위를 친절로 만든 여자가, 무서운 남자를 휘어잡을 줄 아는 여자가 경탄스러웠다. 여자의 한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일. 의도를 추측할 수 없으니 의혹은 오히려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군림할 줄만 알던 아버지가 여자 앞에서 자신을 버렸다. 조금의 까칠함도 예민함도 없이 순종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게 가능한가? 언젠가 그가 들려준 무용담에 비하면 아버지의 위세는 실로 보잘것없었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친절할수록 딸은 더 외로웠다. 이런 부조리가, 이런 부당함이, 이런 비극이 라고 생각하다가 여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거침없이 당당하게, 강하면서 아름답게. 엄마의 운명 같은 건 걷어차고 찌질하지 않게 아버지를 사로잡은 여자처럼 사는 거다. 생각만으로도 유혹과 쟁취의 짜릿한 긴장감이 전해졌다. 딸은 그 순간 여자를 꿈꾸었다. 상식을 거부하고 욕망을 드러낼 줄 아는 여자를. 편견의 시선에서 벗어나 낭만적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여자를. 열정적인 사랑을, 거침없는 사랑을. 욕망하면서도 증오하고 증오하면서도 선망하는 이 이율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 한편에서는 또다시 도덕의 잣대가 꿈틀대며 요동쳤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하마터면 두 사람을 이해할 뻔했다. 여자의 방에서 아버지는 까탈스러운 식성은 온데간데 없이 안주로 버젓이 생고기 육회를 씹고 있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만든 황태를 솜처럼 부풀린 부고포프라기 무침 대신 이 막무가내를, 이 무지막지한 낭만을 더는 동경하지 않으리라. 딸은
주먹을 쥐었다. 남편을 기다리는 것으로 순종의 미를 완성하려는 엄마가, 순결하고 살뜰한 엄마가 화려하고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자 엄마가 감당하는 희생에 감사하거나 경의를 표할 마음이 달아났다. 엄마의 순종이라는 것도 일종의 방임이나 방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했을 리 없다는 것을 딸은 알고 있었다. 가족을 버려둔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이기심도, 가족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엄마의 인내심도 어느 쪽도 불편하고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다. 여자의 방안은 여전히 화기애애.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은 여자였다. 자기 뜻에 고분고분 따르기를 바랐던 아버지가 여자 앞에 고분고분 자기 뜻을 굽혔다. 감탄할 리가. 우스꽝스럽다 못해 천박하다. 아버지 대신 뒤집어 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딸은 괴로웠다. 에로스에 불타는 아버지가 돈과 권력의 욕망에 불타는 사람이었더라도, 그래서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부끄러웠을까? 아버지는 이제 집을 그리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미워해야 하나? 아버지가 여자에게 마음을 다 바친다 해도,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거침없이 활달한 여자를 결코 엄마의 자리에 놓을 수는 없는 거라고. 이랬다 저랬다 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모순으로 가득한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세상은 부당하고 부조리한 거라고. 네가 미처 알지 못한 비정상과 저항으로 이루어졌다고.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너는 모른다고. 그걸 알았다면 누굴 이해하거나 이해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아무튼 앞으로 우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을 비집고 끈적끈적하고 눅눅한 절망과 관능이 뒤섞인 어렴풋한 낭만의 감각이 흘러내려 대물림되는 느낌이었어.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그 어둠은 외부로부터 덮쳐온 것이 아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어둠이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 아주 오래전부터 몸속 깊숙이 아버지와 연결되었다는 사실. 아버지와 나를 연결하는 것이 피가 아니라 일탈을 꿈꾸는 낭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내 안의 변덕과 고집, 우울과 분노, 소심함과 게으름, 어느 것 하나 아버지와 닮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까. 여자의 당당함도 엄마의 인내도 이해할 수 없긴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분노하다 겁을 낼 것이고 여자는 그런 엄마를 우습게 볼지도 모른다. 어쨌든 엄마가 여자에게 짓밟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 딸은 고개를 숙이고 반격을 도모했다. 화단의 꽃들을 몽땅 꺾어버릴까? 강아지의 목줄을 풀어버릴까? 고작 그 정도? 좀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은 없는가? 안 돼, 더 나가면 엉망이 될지도 몰라.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단물이 꽉 찬 과일처럼 싱싱하다. 여자는 진홍색 비로도 원단 옷을 입었다. 풍만한 몸,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향내가 매혹적이다. 딸은 고개를 돌리고 엄마의 야위고 볼품없는 긴 몸을 경멸했다. 그래, 엄마처럼 살아선 안 돼. 여자처럼 살아야 해. 금기일수록 유혹적이었다. 만약 여자처럼 산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자처럼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혐오의 눈길을 무시하며 도덕적 결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 딸은 고개를 흔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금기에 대한 심리적 억압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한 불가능한 일인 것을. 딸은 화단 옆에 웅크리고 앉아 여자의 방을 힐끔거렸다. 잘 정돈된 여자의 방. 아버지는 그 방에 자신을 풀어놓았다. 여자가 쟁반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 미닫이 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 여자를 향해 활짝 웃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인다. 활짝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딸의 의식 깊숙이 각인될 줄이야. 그 순간 그 모습이 트라우마로 선명히 새겨질지 어떻게 알겠는가. 때마침 은행나무 위에서 매미가 일제히 울었다. 맹렬한 울음소리. 혼돈의 소용돌이를 뚫고 방 안에서 연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아버지의 어조는 진지하고도 유머러스했다. 예나 지금이나 지나치게 관대한 말은, 터무니없는 관용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을. 여자에게 바치는 꽃다발 같고 왕관 같은 친절. 아버지는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잊어버렸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훈훈하다 못해 돈독한 사람이었다. 상냥하다 못해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성정이 왜 여자에게만 발현되었을까? 아버지가 진짜 살가운 사람이었는지 부드러운 사람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자에게 술은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우니꼬 피노 그리지오 화이트 와인으로, 커피는 부드러우면서 짙은 꽃향기가 나는 목 넘김 후에 남은 아련한 향, 부드러운 바디감, 달콤한 신맛이 도는 예가체프로라고 어디서 들은 젊은 연인들 흉내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는 농담이나 던지고 있는가? 딸은 계속 딴청을 부리는 척하면서 신경은 온통 그 방에 가 있었다. 뒤섞인 퍼즐을 끼워 맞추다 좀처럼 맞춰지지 않는 퍼즐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때 붉은 큰 꽃차아리가 발 아래 툭 떨어졌다. 아버지의 친절이 도를 넘어 자비심으로 바뀔 때까지 딸은 화단가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자의 방에 낭만이라는 이름의 장신구두를 벗어던지고 가족에게 보였던 괴단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마당에는 해그늘이 내려오고 분꽃도 나팔꽃도 입을 다무는데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았다. 두고 봐. 당신의 딸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야. 기필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엄마를 안심시키리라. 딸은 아픈 배를 움켜쥐고 안방을 쏘아보았다. 하필이면 그때 팔다리에 닭살이 돋을게 뭐람. 아버지를 꼭 빼닮은 희고 긴 팔다리에. 아버지는 엄마가 하늘처럼 받드는 사람이지만 예컨대 전시 상황이라면 엄마를 두고 혼자 도망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건 눈꽃만큼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엄마 때문이라는 걸 그가 알긴 할까. 가족을 무시하면서 존중받으려는 가장.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하려 애쓰지 않는다. 애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거칠거칠하고 금이 간 혹은 끈적끈적 들러붙는 그게 가족인가? 매끄럽고 투명하면 진짜 가족이 아닌가? 약하고 여린 엄마를 떠올리자 딸은 다시 마음이 불편해졌다. 불편한 것이 마음이 아닌 엄마라는 것. 따스함이야말로 당당함에 못 미치는 찌질한 거라고. 그거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일 수 없다고 힘이 없는 엄마가 안쓰럽다가 미워졌다. 내 입에서 뜬금없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어. 음률은 조금씩 바뀌는데 실은 한 소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야. 내 노랫소리가 두 사람의 리듬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 분명 내가 밖에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방 안은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 세상의 불행을 몽땅 끌어안은 고아처럼 배신감으로 떨고 있는데 불현듯 어떤 의구심이 끼어들었어. 내가 여기 앉아 아버지의 낭만에 대사 없는 엑스트라 역을 맡은 건 아닌가. 낭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건 가까이서 보면 조금도 아름답지 않아. 차라리 슬픔이면 모를까. 온갖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 감정적이고 이상적인 것들은 믿을 게 못 돼. 그런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런 세계를 이해하기만큼이나 난해해. 왜냐고? 아버지의 낭만이 어쩌면 탐닉과 중독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한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지. 삶에서 비극적인 순간은 사랑을 잃을 일뿐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것까지 포함된다. 오스카 와일드의 말은 옳았다. 분명 아버지는 넘어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이 비극을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으리라. 놀람과 동시에 절망에 빠질 엄마의 모습,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버지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마음은 여자네 집에 두고 빈 몸만 집으로 돌아올 게 뻔했다. 위반에 동참했다는 사실, 딸은 그것이 두려웠다. 위반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고홍연히 기정사실로 만들고 말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그게 두려웠다. 여자를 보며 엄마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엄마를 보며 또 여자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을 하자 미끌미끌 목구멍을 밀고 넘어간 버터 비빔밥이 울컥 올라왔다. 딸은 조용히 일어나 대문을 열고 나왔다. 그토록 향기롭던 유정원의 꽃향기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 밤, 늦도록 불빛이 새어나오는 엄마의 방. 낭만의 반대편에 웅크리고 있는 애증의 무거운 그림자가 불빛 속에 일렁거렸다. 엄마와 아버지 두 사람이 여태 구축한 것은 무엇일까? 절대 가볍지 않은 무엇이 있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낭만이 길을 이탈했다면 인내가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길을 바꾸지 않는 엄마도 현명하지 않긴 마찬가지. 엄마는 미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던 걸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몰두할수록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엄마의 밤. 억척스럽게 버텨내지도 싸울 줄도 모르는 엄마가 점점 느려져서 마침내 괴로움에 지고 말지도 모른다. 어둠이 엄마의 숨을 틀어막을지도 모른다. 생각의 틈을 타고 또 다른 생각이 밀고 올라왔다. 엄마는 결코 몰락을 자초하고 싶지 않았던 거다. 엄마의 침묵이 오히려 아버지의 낭만을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침묵이 갈등을 잠재우거나 위반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엄마는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었던 걸까? 그럼 묵인, 방조, 그럴 리가. 머릿속이 다시 뒤죽박죽. 어느 쪽이든 엄마의 불안이 딸에게 건너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가족을 그의 바깥에 두었다. 그런 아버지의 행동이 왜 용인되어야 하는지, 그에게 대항하는 대신 체념을 선택해야 했는지, 그것이 딸에게는
일종의 자기 모멸과 같은 것이어서 부끄러움으로 남았다. 부끄러움은 왜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우리로 묶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그는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족은 그가 부끄러웠다.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한 우리는 도리 없이 가족이다. 우리가 아니고서야 서로를 부끄러워할 일인가? 우리에게서 벗어나려 할수록 우리로 묶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버지. 여자네 집 골목 어귀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다. 딸은 도망치고 싶었다. 한바탕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아버지의 뒷모습은 스산하고 서늘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걸음은 자주 휘청거렸다.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글쎄 그건 모를 일이었다. 사랑과 수모를 동시에 받으며 쫓기듯 무대를 내려가는 한물간 배우. 빳빳하게 다림질한 날렵한 낭만은 온데간데 없고 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걸어갔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의 걸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 아버지의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어. 어디서 본 풍경 같지 않니? 거칠지도 고요하지 않은 약간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 그랬던 것 같아. 영화에서 본 한물간 암흑가의 보스처럼 외로워 보였어. 우리의 멋진 배우는 대사가 없는 내면 연기에 몰입했고 그 몰입을 깨지 않으려 내 발걸음은 새침했어. 그의 등에서 여자의 향기를 느꼈고 여자의 웃음소리를 기억했고 정갈하게 놓여있던 안방의 기물들과 유정한 꽃들을 떠올렸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났는데 왜 조금도 기쁘지 않지? 한참을 앞서가던 아버지가 휙 뒤돌아보았어. 움찔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지. 그리곤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차갑고 어두운 눈길이 두려웠지만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 눈길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속이는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자 동시에 나 자신을 향한 모욕과 다름없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 생각해봐. 딸의 도발을 받아들였다는 것 아닌가. 그제야 나는 고개를 내리고 발끝으로 땅바닥을 긁었어. 눈길은 발끝도 땅바닥도 아닌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는 중이었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웬걸 아버지가 뚫어지게 나를 노려보고 있는 거야. 마치 너 때문이라고 말하듯. 압박과 다름없는 다그침이었어. 그렇게라도 떠넘겨야 했을까.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챘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얼굴이 달아오르는데 왜 또 내가 얼굴을 붉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후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이 헷갈려.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만은 또렷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다 귀환한 탕자처럼 아버지가 의관을 풀어헤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넥타이를 풀고 중절모를 손에 든 채 돛돌 위에 올라서며 힐끗 부엌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큼큼 마른 기침을 뱉었지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지 않았고 고함을 지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뜨거움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왔을까. 낭만은 뜨거우면서 차가운 것이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인가. 실로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란 말인가. 그가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마치 외간 남자를 대하듯
저마다 서먹서먹했다. 몸이나 감정의 일시적인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한 번 어그러진 신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긋나기를 거듭했다. 낭만에는 비애가 섞여 있었어. 타는 냄새, 마르는 냄새, 사라지는 냄새, 커피 냄새, 낙엽 냄새, 바람 냄새, 허무한 냄새가.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는 텅 빈 카페의 빈 의자, 어둡고 낡고 허름한 자리, 저물어가는 풍경과 고독한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그 순간들. 시작은 끝을 향하고 격정에 탈진 상태랄까. 그렇지. 비정상적 열정이 이르게 될 카타스트로프.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유정원. 그곳의 내밀한 시작과 끝은 알 길이 없었지만 전에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까닭모를 향수에 젖어 있는 아버지를 향해 사람들은 사실과 무관한 풍문을 퍼뜨리며 쑥덕거릴지도 모르고 변덕스러운 딸은 아버지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척 하다가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인생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낭만적일 거라고 마침내 그의 낭만을 두둔할지도 모른다. 욕망을 거세당한 것처럼 무기력해진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이 없었다. 들추어서는 안 될 금기이기라도 하듯 입을 닫고 말았다. 발설되는 동시에 달라질 이야기. 그래서 사랑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분을 남길 뿐이다. 아버지는 거추장스러운 바짓단을 자르듯 스스로 한 시절을 잘라냈다. 그토록 치렁거리고 번지르르 했던 낭만이 한때 떠돌았던 소문처럼 잠잠해졌다. 물이 빠지고 후줄근해져 다시는 입성을 갖추지 않았다. 중절모를 쓰지 않았고 구두에 광을 내지 않았다. 우리의 배우는 잘 차려입은 미끈하고 훤칠한 배역이 끝났다. 낭만의 흔적들은 차츰 지워지겠지만 그러나 기억은 다른 것이었다. 아버지가 입을 닫을수록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기억들. 여자네 집 대문을 열고 나올 때 담장 아래 능소화가 꽃송이째 떨어져 있었어. 그 여름날에 불타던 주황빛을 떠올리면 이따금 슬퍼져. 그 슬픔은 그곳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거야. 거부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 서로의 슬픔을 숨긴 채 엇나가기만 했던 시절의 이야기니까. 꽃들이 만발했던 유정원의 기억을 이제 지워야만 할 것 같아. 흰 러닝 셔츠만 입은 채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 끝에 꾸옇게 안개가 묻어났다. 낭만은 손에 쥐는 순간 부서지고 깨져버리는 것이었던가. 낭만에 대하여 그토록 갈구했던 음률은 한물간 슬픈 곡조일 뿐 그가 열연했던 무대는 막을 내렸다. 결코 짧지 않은 화양연화의 시간이 끝났다. 동시에 엄마가 감수했던 순종의 미덕도 가치를 잃었다. 어찌 보면 엄마의 침묵이 더 이기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 무관심으로 포장한 무서운 냉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강력한 적이 나타났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 무반응으로 광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 질타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질타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던가 싶기도 해. 그렇다면 엄마가 한 수 위 고수의 전략이라고 해야 하나? 어찌 알겠어. 이건 역시 모함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 엄마의 심정을 감히 가늠할 길 없지만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균형을 유지했던 인내에 대해선 지금도 경외심을 느끼게 돼. 그렇다고 엄마를 위인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야. 감정에 휘둘려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지. 견디는 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봐. 무엇보다 깊은 애정. 그게 더 지적이잖아.
아무튼 매혹과 반감이 교차하는 그곳, 유정원의 내밀한 기억을 지울 수 없는 쪽은 어쩌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아닐까 싶어. 아버지의 낭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에 침묵하고 말 테지만 엄마는 평생 그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 시절이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낭만의 시절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배반과 상실의 시절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기억 속에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나 실수의 이야기가 아닐까. 유정원의 꽃밭과 화려하고 당당한 여자를 맞출 줄 알았던 아버지와 버터 비빔밥을 먹고 내리 설사를 쏟았던 그날이 여전히 말을 걸어오는 까닭은 그 시간은 흘러가 버렸다. 시간의 무상함은 이야기의 원형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퇴색된다는 것이다. 버터 맛의 고소한 풍미가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듯 더 이상 지난 이야기를 마음의 구멍으로 남겨둘 수는 없는 일. 기억은 기억된 사람들 모두가 아닌 그 기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곳 유정원을 회상하는 건 이제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딸은 생각한다. 하지만 그 시절을 돌아보면 거기엔 영락없이 농익은 여주가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던 유정원의 담장이 있고 그 담장을 넘어오던 유혹의 향기가 있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멋지게 연기를 펼치던 낭만의 무대가 있다.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좌우 대칭이 어그러진 구도 바깥쪽에 연약하고 목이 긴 엄마가 있다. 그 시절 우리의 명배우는 자신이 늙고 마침내 의기소침해지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세상과 동떨어진 비극적인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근데 말이다. 난 왜 아버지의 사랑을 오롯이 받을 생각만 했을까? 사랑받지 못한 지난 날을 억울하게만 생각했을까? 우리가 받은 사랑과 돌봄만으로 그를 평가하려 들었는가 그 말이지. 생각해봐.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자유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해 그를 통과하지 않고는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 그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생각해보면 솔갈비를 쓸어 담던 바람 부는 가을의 어느 하루, 산토끼를 잡으러 뛰어다녔던 눈 내린 겨울 뒷산, 줄줄 단물이 흐르는 수밀도를 따먹던 여름날의 복숭아밭, 두견줄을 담기 위해 참꽃을 따던 어느 봄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런 날들의 낭만은 왜 잊어버렸을까? 무엇보다 유정원의 꽃들과 그곳의 향기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와 나는 어쩌면 우리 역사의 공모자일지도 모르지. 그 시간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걸 지우고 나면 가족이라는 정체성마저 지우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하긴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인 건 내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이지. 나의 냉소가 나의 상처이면서 그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우리는 공평하게 상처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없이 비난하며 비웃었던 아버지의 낭만을 다시 써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그게 내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때를 떠올리면 자꾸 이 노래가 귓가에 들려. 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구동 소리를 들어보렴. 저기 아버지가 돌아앉아 있다. 고독하고 순결한 짐승처럼.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서글픈 모습으로. 어디선가 슬픈 백구동 소리 들리는 듯하다. 모욕이랄 것도 연민이랄 것도 없는 단지 아버지의 것이었을 뿐인 낭만의 시대가 끝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끝나버린 후에 비로소 진짜 낭만이 그 존재를 강렬하게 드러내었다는 거다. 너무도 쓸쓸하고 너무도 애처롭고 애틋하게.